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오늘 6월 16일 스티뮬러스 패키지 업데이트 진행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또 많은 일들이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스티뮬러스 법안 관련 지난주 새로 나온 소식입니다. 백악관에서 지난 주말 2조 달러 부양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이번 스티뮬러스 법안을 위해서 2조 달러를 쓰자라는 그런 제안인 거죠. 피터 나바로라고 하는 백악관의 시니어 트레이드 어드바이저, 선임 무역 담당 자문관 정도 될 텐데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난 주말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아주 대범하게 쓰자라고 해서 1조 달러를 얘기하는 게 공화당의 어떤 의견이었었는데,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wait and see 어프로치였었고요. 근데 일주일 사이에 좀 전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느냐. 참고로 지난 3월 말 케어스 액트에서 지출했었던 그 1200불 체크 우리가 지급받았던 제도 하에서의 지출 금액은 2.2조 달러였었고요. 지금 히어로스 액트 상원에 계류되어 있죠. 하원, 민주당 주도의 하원에서 통과된 히어로스 액트에서는 3조 달러의 스펜딩을 지금 감안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1조 달러와 3조 달러의 차이가 2조, 3조 굉장히 다 큰 금액인데요.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쓰면 되지 않느냐, 어려운 그 아메리칸들에 대해서 지출을 진행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는 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원 리세스가 다음 이 7월 3일부터 18일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결정이 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7월 말까지는 미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이고요. 다만 긍정적인 것은 지금 2조, 3조 금액에 있어서의 차이도 그렇지만 특히 논의 과정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법안을 상원이 다시 쓴다라고 했는데, 그보다는 기존의 히어로스 액트를 수정하면서 거기에 추가하고 뺄 거 빼고 이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네요. 그럴 경우 합의에 이르는 과정도 좀 더 수월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는 공화당 그리고 백악관 쪽에서 점점 더 최근 들어서 미국의 어떤 국내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정책의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엊그저께 주말에 나왔던 2조 달러의 사용처에 관해서도 미국 제조업에 대한 지원 쪽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으로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게 나바로 선임 자문관의 의견이었었고요. 결국 이 말은 more aid to manufacturing jobs, 그러니까 제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또 강조하기를 buy American product, 그리고 hire American people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것이고, 결국 그 말은 또 바꿔 말하면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에 대한 퍼니시먼트, 불이익을 좀 더 강화하고요. 국내 고용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접근하고 이를 반영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시각을 좀 바꿔서 보면 이 접근은 단순히 이번 그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대선까지, 대선의 정책으로서도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셔야 할 점은 지난번 영상에서 조 바이든의 여러 가지 그 조세 팔러시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대척점에 있는 그런 반대 지점에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바이든은 법인세율을 높여서 이로 인해 나오는 세수를 확충하고, 그래서 그와 같은 확충된 세수를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 직접 지출의 형태로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을 보여줬다면, 이제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은 corporate America인 거죠. buy American, hire American people. 그래서 이와 같은 또한 이를 강화하는 또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은 감세, 그리고 기업 환경에 대한 개선이라는 면에서 두 정책이 차이가 있겠죠. 이상이 백악관의 2조 달러 부양안에 대한 내용이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컨드 스티뮬러스 체크에 대한 부분도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당연히 지금 현재 히어로스 액트에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서 전 국민에 대한 1200불 체크 지급권을 다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미디어에서는 가능성 여부에 대한 의견이 점차 계속해서 나뉘는 것 같은데요. 경제 지표의 호전으로 인해서 직접 지급의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진다는 그런 의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금 실업 상태 그리고 팬데믹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국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 그리고 또 2조 달러로 지금 지원안이 늘어났다라는 점에서는 공감하는 그런 규모가 2조 달러 규모라고 하면 케어스 액트가 지난 1200불 체크의 근거가 되는 법이었었고, 그때 당시 2.2조 달러가 지출이 됐다는 걸 봤을 때 충분히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거고요. 특히 정당 간의 입장 차이를 놓고 보면 민주당은 당연히 찬성인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백악관은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적극적인 자세 전환을 주문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재무부 장관 문우신 같은 경우는 지난 목요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진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결국은 공화당 지도부와 백악관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하느냐가 적어도 1200불 체크 지급에 있어서는 가장 키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이 체크 지급 관련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미국 제조업에 대한 지원 방안에 있어서 양당의 입장 차이가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 공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통과가 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이 의견에 따르면 최종적으로는 체크 지급이 될 것이다. 왜? 선거의 해이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공화당의 계획이 wait and see, 결국은 7월 말 이후에 이와 같은 스티뮬러스 법안을 통과하자라는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이게 왜 특히 이제 1200불 체크 지급을 포함해서 결국은 이게 7월 말 이후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타임라인은 아마도 8월, 9월, 10월이 될 것이고요. 선거 캠페인 입장에서 보면 공화당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선거가 이제 11월 초에 있으니까 9월, 10월 이때 선거에 임박해서 체크를 받고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면 결국 유권자 입장에서 공화당 쪽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인 거고, 반대로 이와 같은 입장에서 민주당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선거공학적인 해석이겠습니다만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빨리 앞당겨서 지원하자라는 그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이고요. 또 지난번에 히어로즈 액트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볍게 다뤘던 부분인데 1200불 추가 체크 지급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으면서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됐건 미국의 어떤 행정부 관료가 됐건 그 실제 체크, 실물 체크에 서명이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법의 내용에 넣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이유에서도 비롯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이 있네요. 자, 다음으로 600불 실업수당에 대한 그 연방정부 실업수당 보조에 대한 논의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7월 말까지 매주 600불씩을 실업수당 지급 추가로 받고 있는데요. 연방정부 보조죠. 대략 이제 20 밀리언에 달하는 실업자들이 매주 600불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거의 매주 12 빌리언에 달하는 굉장히 큰 금액인 거죠. 120억 불인데요. 나가고 있고, 당연히 실업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실업수당, 실업률 굉장히 높은 이 상황에서 실업자들에게 지급된다, 바로 지급돼서 그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게 한다는 데에서도 의미가 있겠고, 또 이 현금이 실제 경제활동의 풀림으로써 이게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피가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고, 그게 결국은 활기를 더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데서도 의미가 있는데, 결국 이런 면에서 보면 이게 실업수당 제도가 600불 보조 제도가 12 빌리언에 달하는 것이 7월 말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이어진다면 그거 역시도 놀라운 일이겠으나,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지급액이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예상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놀라운 일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인 거죠. 결국은 뭐 지금 현재 케어스 액트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책, 지원 규모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실업 상태에 있는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감안했을 때 back to work 크레딧이 됐건 공화당이 얘기하는, 또는 민주당 주류의 의견이 600불의 연장이 됐건, 아니면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서 나오는 페이스 아웃, 실업수당을 점차로 낮추는 안이 됐건 완전히 바로 7월 30일 이후에 사라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그 밖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스티뮬러스 패키지 관련해서요, 그간 주목받지 않았던 내용 중에 한 가지 주목을 받는 내용은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 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래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기부금 공제, 뭐 교회, 뭐 학교 이와 같은 기부금 공제는 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항목별 공제라고 하죠. 아이템아이즈 디덕션을 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제 항목으로서 특혜 조항이었었는데요. 지난번 케어스 액트에서는 이걸 아이템아이즈 디덕션이 아니라 표준 공제, 그러니까 스탠다드 디덕션을 하는 사람들도 대략 300불씩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통과시켰었고요. 지금 현재 히어로즈 액트 또는 뭐 어떻게 부르건 간에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에서는 싱글일 경우에는 이 디덕션을 4,000불, 부부일 경우에는 8,000불까지 올려서 공제하자라는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난번 특히 또 설명드렸던 재취업 장려의 차원에서 나오는 교육비 텍스 크레딧과 합쳐서 같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미국 텍스페이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2차 스티뮬러스 패키지 관련된 지난주 업데이트 사항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EIDL 지원이 다시 열렸다,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바로 어제 6월 15일 월요일부터 SBA 지원 포털이 열렸는데요.
안 그래도 지난주 SBA 대표가 상원, 연방 상원에 불려가서 상원 의원들의 질의응답, 추궁을 받았고요. 이 와중에 이번 주 중에는 지원 포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4월 중순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 지원을 하셨는데 4월 중순부터 이 지원 포털이 닫혔죠. 그 뒤로 물밑에서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정리를 하면 이 EIDL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10,000까지는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랜트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금액에 대해서는 론의 형태로 지원이 된다였었고요. 그랜트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규정이 업체당 10,000불이었는데 이게 실제 진행되면서 지원자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종업원 1인당 1,000불로 변경이 되면서 이에 대해서 말이 많았던 거죠. 특히 입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라던가 여러 SBA 커미티 체어 등 실력자들을 포함한 그런 국회의원들이 SBA의 월권이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개별 기업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직접 그 SBA의 문제제기, 소송을 통해서 문제제기하는 것들도 이어지는 등 공식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물밑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동안 있었고요.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PPP에 비해서는 EIDL의 진도가 훨씬 더 느렸었던 거고 또 추가 예산이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원자를 받지 못하고 아주 제한된 말하자면 그 농업 분야, Agricultural Business 오너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죠. 이와 관련된 내용, 왜 그동안 이런 것들이 물밑에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문제가 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관련 영상으로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열린 거죠. 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지해야 될 내용은 자격 요건이 생각보다 굉장히 더 광범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비즈니스 오너로서 또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타격을 입은 비즈니스라는 그런 조건이라는 것인데요. 비즈니스 오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코퍼레이션, LLC, 파트너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셀프 엠플로이드, 소울 프로프라이터십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거. 그리고 특히 이 소울 프로프라이터십이라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의 형태는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로 이건 소일거리로 하는 건데 비즈니스를 하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할 수준의 비즈니스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 법적으로 근거가 그렇다는 것. 그래서 자영업자라고 하는 범위가 넓은 상황에서 본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여기에 자격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나중에 열리게 되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지난 영상의 의견이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드디어 2개월 만에 다시 그 포털이 열렸으니까 그 영상 다시 한번 필요하다면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려해보고 이걸 통해 많은 교민들께서 이번 영상 보시는 교민들께서 혜택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6월 셋째 주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 마치겠습니다. 도움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